네, 안녕하세요. 네, 합격의 법학원에서 올해부터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게 된 윤병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한 10분 정도로 2차 설명에 대한 어떤 짧은 영상을 한번 촬영하자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는 노무사 시험은 법학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저는 이제 법학 과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동일해요. 법학 과목, 주관식 법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사시가 사법 시험이 있었고, 지금 변시, 그리고 모든 과목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공인노무사, 행정고시, 법원행시 이런 데서 일부 법학 과목을 보죠. 주관식 법학 과목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공부하겠죠. 책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행정쟁송법 교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수님의 저술이든 아니면 강사님들이 만든 수업용 교재든 간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건 나중에 또 법학은 왜 그런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교재에는 법률 규정, 현행법 규정이 담겨 있고요. 이 현행법 규정에 대한 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 규정을 얘기하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 즉 분쟁이 되는 그런 구체적 분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 사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법률 규정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가지고요. 시험에 가시면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은 어떤 분쟁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요. 그래서 그것의 해결 방안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길 수 있어야겠죠. 그죠? 옮길 수 있으려면 무언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뭔가 이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이해라는 것. 그런데 이 이해란 것이 법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해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법학 전공자이자 2차 수험 생활을 오래 경험해봤던 사람인데요. 제가 학교에 와서 되게 놀랐던 거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예, 강의가 도대체 오해라도 돼야 되는데 정확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뭔가 오해라도 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런 의미, 저런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 제가 읽은 이 책의 내용에서 읽고서는 도저히 미리 예습을 해보면 전혀 알 수 없고, 이게 뭔 소리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도저히 알아들을 뭔가, 흡수가 안 되는 마당에서, 그럼 내일 한번 강의를 들으러 한번 가봐야지. 강의에서 말씀해 주시겠죠? 가보면,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가 몰라서 듣고 싶었던 그 문장에 대한, 그냥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해서 보지만 학원 강의도 전 그랬고요. 심지어 되게 놀라고.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들으면 뭔가 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서 듣다가 그냥 귀에 담아두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다. 항상 이제 이런 식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죠? 책과 나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수험적인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뭔가 하면 이 법학은 이해란 걸 해야 되는데 절대 혼자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과학하고는 달라가지고 이해는 제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제공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공받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돌아가서
교재를 펴놓고 텍스트 너머에 있는, 텍스트 배후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헤맨다면,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공부하는 시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강의예요.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통해서 의문점은 상당수 해소되면서 이 법률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 그 모습에 대해서 반복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수험의 모습이 되겠어요. 수험 생활에. 수험생이 해야 돼. 그러니까 법학만큼은 뭔가 자기가 혼자 앉아서 책과 내가 마주하고서 뭔가 이해하는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해라는 게 필요하다면 그 이해라는 것은 외부에서 제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 그리고 이제 수강생과 좀 함께 갈 수 있는 강의,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다른 법 과목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해요. 뭔가 많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헌법, 민법, 그리고 특히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개별 규정, 개별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시각, 권리라든지 이런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그런 법 이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만 행정쟁송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구체적 제도까지 많지는 않아요. 구체적 제도, 구체적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까지 있어야지만 행정쟁송법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곤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의 어떤 역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법학 학문 분야예요. 왜냐하면 입헌주의와 더불어서 그 전에는 입헌주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입헌주의를 하면서 드디어 등장하게 된 과목이 법학 영역이 행정법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법은 만들어지고 또 그 학문이 형성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특히 민법, 소송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하면서 공법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규정을 변화시킨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프로토타입으로 해요. 원형으로 해요. 원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걸 이용하는 게 있어야지만 보다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관련된 좀 깊이 있고 풍부한 강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해가 어렵고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무사 행정쟁송법은요. 그 분량이 극히 작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공부의 양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은 노무사 과목 중에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쟁송법이. 그것은 물론 이렇게 이해라는 측면이 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령 이해를 갖다가 이해해서 실패한다고 한들, 그죠? 이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들 양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암기로 노동법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힘들 테지만 난 전혀 모르더라도 정리를 통해서 힘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게 극복해서 고득점 과목을 만들 수도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학에서 이 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라고 해요. 터득?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법학 시험의 특징은요.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뭔가면 제시될 수 있는 분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한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낚시 기술을 배워서 저 큰 바다에 나가서
저 큰 바다 어디에 가서 무슨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연못에다가 물고기 몇 종류 몇십 마리를 풀어놓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연못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거기 풀어져 있는 물고기가 몇 종류고 몇 마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단계에서는. 근데 그걸 확실히 즉 뭐다? 분쟁, 쟁점. 이 쟁점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쟁점에 대한 이 쟁점에 나오기 위한 분쟁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요걸 전제해서 이때 해결 방안으로 답안지에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겁니다. 설령 이해를 못 하더라도. 네, 이게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이해를 한다 한들, 여기서 잘한다고 한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원법학의 특성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건 몰라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점수를 더 높게 받습니다. 꼭 이런 과정을 즉 쟁점 행정쟁성법 쟁점 많아야 뭐 30개인가 보다.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30개의 카드를 갖다가 마련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시험장에 갔더니 이번에 이 문제 내가 준비했던 쟁점 15번째 쟁점 그거구나. 15번째 카드를 머릿속에서 꺼내서 답안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정리라고 하는 것을 좀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정리를 좀 잘하면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또 정리를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수험생에서 뭐 시체말로 그런 말 하죠. 뭐 떠먹여주는 강의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무술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액션 영화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무술에 대한 걸 좀 배워야 될 겁니다. 무술을 익혀. 무술을 아무리 잘 습득해도요. 필요 이상으로 고수만큼 습득한다고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합을 짜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너는 어떻게 들어올 테니까 나는 어디로 피하고 어디서 주먹을 치겠어. 그럼 너는 어디로 쓰러져. 다음에 너는 어디로 나한테 공격 발차기를 들어오고 그럼 난 발차기를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합을 짜놔야지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무술을 잘 습득하고 무술을 잘 이해한다 한들 절대 무술 촬영을 할 수 없어요.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합을 짜듯이 쟁점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노무사 시험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만난 어떤 교수님들도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어떤 교수님들도 많이 쓰는 답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쓰는 답안이 아니면 적게 쓰는 답안이 아니요. 많이 쓴다, 적게 쓴다의 대립이 아니라 이 분쟁, 이 쟁점에 대해서 기술해야 될 정보의 총량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원하는 양.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원문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압축적인 진술을 좋아하십니다. 답안의 양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답안의 양이 많으면 이게 이만큼 쓸 양이 아닌데라도 더 그 답안지를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쓰는 답안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료한 답안을 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10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너무 양을 많이 준비했나 봐요. 하여튼 주관식 법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해를 꼭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책은 법학 교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입문자에게 법조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 교재라고 하는 것들은.
수험 교재도 설명서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우리 실체법에 대한 주석서 같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혼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은 책만 있으면 터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해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뭐 법학과 학생 아닌 분들도 많으니까 경제학 책을 읽어보셨을 거고요. 경제학 책 중에 맨 큐의 경제학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경제학 책들이 다 그렇겠지만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입문한 경제학도를 위해서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합니까? 그죠?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저렇게도 설명해주고 독자로 하여금 당신은 지금 내가 제시하는 이 경제학 이념을 아마 오해할 수도 있다. 별의별 예를 다 들어서 어떻게든 이해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 넘쳐나요. 뭐 읽고 있으면 참 눈물 나죠. 고마워서. 법서를 읽다가 그런 책을 읽으면. 근데 법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 입문자니? 너 법학을 배우러 온 애야? 그럼 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이해해. 라고 하는 글이 여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건데 그래도 시험의 어떤 본성만 터득하면 시험은 단순하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 수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는 강의 그런 강의 준비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